여러분의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65세입니다. 65세, 역시. 네. 예, 목소리에 활기가 넘치십니다, 어머니.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네. 나누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왼쪽 무릎이 아픕니다. 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아프신지? 한 몇 년 됐지요? 몇 년? 치료는 네. 계속 받으셨고요. 예, 인공이란다. 연골 주사를 네. 한 일주일에 3번씩 맞았습니다요. 네. 약전 달에도. 네. 어, 그래, 이번에 최근엔 좀 맞고요. 어떠세요?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아파요? 네. 그 엑스레이 검사는 선생님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뭐 얼마나 이렇게 아픕니까? 좀 부었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엑스레이 검사만 해보셨고요. 예. 네. 어머니 그런 경우면 아직 가능성이 좀 희망이 있는 게요. 아, 네. 연세가 일단 젊으시잖아요. 네. 그 관절이 엑스레이상에서 그렇게 많이 변형이 되거나 관절이 완전히 붙어버리거나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단계 선생님이 2단계에서 좀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2단계 정도. 그 정도면 관절염 중간 단계라 그때가 치료하기 제일 좋은 때고 제일 효과가 좋아요. 예. 그래서 뭐가 문제를 유발하고 그럼 뭐가 어머니를 무슨 괴롭히고 치료를 있는지 해야 됩니까, 선생님? 네? 무슨 치료? 무슨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가 어머니 무릎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좀 하셔서 예. 연골이 찢어져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관절이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돼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인대가 끊어져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네. 타겟해서 그것만 딱 치료해주면 증상이 좋아져요. 아, 그렇습니까요? 네. 근데 CT를 찍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네. 그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니 네. CT는 뼈를 보는 거라 예, 예. 사실은 MRI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CT 검사는 뼈를 단면으로 보는 거라 네. 아마 CT 검사에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아마 어머니가 가시는 병원에서 MRI 검사가 여의치 않으니까 아마 CT 검사를 대체하신 것 같은데 네. 엄밀하게는 MRI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그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네. 주변에 관절 척추 전문 병원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 찾아서 네. 무릎에 MRI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네. 뭐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한번 원인을 꼭 찾아서 예. 그놈을 딱 해결하면 증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원장님 이번 참에 정리 한번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엑스레이 촬영 정도만 해보시고 정확하게 내 무릎에 어떤 것이 나의 통증을 유발하는지 그 원인조차 모르고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는데요. 뭐 CT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MRI도 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엑스레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CT는 엑스레이와 똑같은 검사입니다. 단면으로 잘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검사인데요. 우리가 보려는 게 뼈면은 CT 검사가 유용하겠지만 우리가 보려는 게 연골이나 인대 이런 연부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다면 CT는 효용이 좀 떨어지게 되겠고요. 이때는 MRI 검사라는 검사를 꼭 해서 연골이 어느 부위가 어떻게 찢어졌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 치료 시간도 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꼭 참고하셔서 특히 전화 주신 어머님 MRI 촬영이 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또 다른 치료법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가운데 이제 제대열 줄기세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 제대열 줄기세포, 과연 무엇입니까? 네. 먼저 줄기세포 치료가 뭘 치료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외래에서 흔히 보면은 인대가 끊어졌는데 줄기세포 치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어깨가 아픈데 줄기세포가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현행법상 먼저 줄기세포는 뼈의 끝면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무릎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깨나 발목 이런 데는 줄기세포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거나 또는 군데군데 파이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원래의 연골로 재생시켜주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연골세포로 분화하도록 컨디셔닝을 해준 다음에 주입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대열 줄기세포는 그 중에도 줄기세포 양을 가장 많이 채취할 수 있는 게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탯줄에 줄기세포가 고농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냉동을 했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해동을 해서 쓰는 방법. 이거를 제대열 줄기세포 이식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전화 주셨던 77세 우리 어머님께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줄기세포 이식술 과연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앞서 이제 전화 주신 어머님도 이제 수술은 싫다. 네. 예, 나도 혹시 이 다른 치료법을 좀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과연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법입니까? 네. 원래 줄기세포 이식술이 개발된 초기에는 젊은 연령의 환자들이 관절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벗겨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네네. 치료 케이스가 쌓이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연골이 마모된 환자들도 적용해서 살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무릎이 불편해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분이나 아까 전화 주셨던 분처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또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어서 큰 수술은 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되는 분들이 대체 치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치료들이 주사로 맞는 건 아니에요. 내시경을 통해서거나 최소절개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수술 방법이지만 인공관절처럼 무릎을 다 열어서 뼈를 깎아내고 인공관절을 붙이고 거기다가 또 인공연골을 집어넣고 이런 큰 그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는 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절개를 크게 하는 외과적인 수술보다는 훨씬 더 부담을 그럼요. 적게 맞습니다.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줄기세포 이식술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 치료받으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69세 어머님께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습니다. 네, 10년 정도 되셨는데요. 관절경 시술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통증이 호전이 없으셔서 저희 병원을 오셨고 시술 전과 시술 후의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지금 시술 전에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정상 연골이고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연골을 받쳐주고 있는 뼈 조직입니다. 근데 뼈가 저렇게 관절에 노출되면 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괴사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밟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 나사못 송곳처럼 생긴 걸로 구멍을 내서 거기에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되고 연골세포가 연골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11개월 후에 다시 보면 주변 조직과 거의 비슷한 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매끈하게 연골이 재생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이가 많으세요. 네. 우리 76세 어머님께서도 역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군요. 네.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76세 환자분이신데 관절이 마모된 부분을 저희가 MRI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관절 타겟을 해서 이 부위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시면 재생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셨고요. 네. 시술 전에 관절 연골이 다 마모돼 있었는데 26개월 후에 다시 보면 주변 조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연골로 대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앞서 뭐 다양하게 좀 확인할 것들이 있다. 뭐 인대가 튼튼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수반되어야 되긴 합니다만 앞서 전화 주신 77세 어머님께서도 그런 조건들이 잘 맞기만 한다면 인공관절 치환술, 외과적 수술 없이 줄기세포 이식술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연결이 가능하고요. 종료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만약 걷거나 계단을 오르실 때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